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작가 정현주님의 책, 다시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혹은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가의 말부터 해서 차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이 나온 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직도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만 마음을 꽉 채우는 문장 하나는 있습니다. I am love. 오랫동안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가 만들어준 사랑 안에 살며 예쁨 받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상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잠이 드는가 하면 인생의 파도는 또 몰려왔습니다. 하나를 넘고 다시 넘으며. 다만 이제 바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가? 쉽게 알 수도 없는 답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더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넘어졌고 꽤 깊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사랑을 하겠는가, 두렵지 않은가 묻는다면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많이 헤맸고 뒷걸음질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아니요,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비를 넘고 넘으면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와 기쁨은 물론 아픔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를 안고 같이 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를 이해할 수 있어서 고통마저도 고마웠습니다. 하나하나 파도를 넘다 보니 아름다운 곳에 도착하는 날이 오기도 하더군요. 그날 이후 사랑이 만드는 상처가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 너머에 얼마나 멋진 것이 있는지 알게 되었으므로 계속 사랑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냐, 이것이 사랑을 하는 올바른 방식이 맞느냐 질문을 받게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이겁니다. 아직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계속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다시 사랑하며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오늘 저는 제가 살아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2014년 가을 정현주.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 한 모임에서 그녀를 처음 보던 날, 남자는 가슴 안에서 울림을 느꼈다. 그랬는데 보였다. 그녀 손가락 위에 반지. 정확히 말하면 반지가 있던 흔적.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취했다. 남자와 여자도 물론이었다.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여자에게 물었다. 야, 너 헤어졌다며?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참 오래도 끌었다. 질문을 했던 사람이 다시 말했다. 여자는 대답 없이 맥주를 마시고는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도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곧바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다. 최근에 다녀온 맛집, 새롭게 알게 된 어플리케이션, 재미있게 본 영화며 뮤지컬, 갑자기 떠났던 여행. 몇 번이나 주제가 바뀌었지만 여자는 잠잠했고 남자는 여자의 침묵 너머에 있는 진심이 궁금했다. 그녀 이별을 한 모양이다. 반지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보면 아마 최근의 일일 것이다. 잘 정리가 되었을까? 여자의 침묵이 길고 무거운 것을 보면 아직은 아닌 듯하다. 남자의 마지막 질문은 자신을 향해 있었다. 왜 나는 그녀가 말해주지 않는 마음을 이토록 궁금해하고 있는가? 그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남자는 그날 여자에게 더 이상의 말은 건네지 못했다. 그저 바라보았을 뿐이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두 사람은 모임에서 종종 만났고 차곡차곡 친해졌다. 마침내 지난 밤, 남자는 여자에게 고백을 했다.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제야 남자는 더 깊은 마음을 꺼냈다. 실은 처음 보던 날부터 매일매일 네 생각이 났다고 했다. 여자는 물었다. 근데 왜 이제야 말을 하는 거야? 남자는 그녀의 손을 보며 말했다. 반지 자국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남자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여자는 이해했던 것 같다. 오늘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남자를 기다린 것을 보면 남자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일찍 왔네 라고 말하니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더는 너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기다려주는 것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도 그들에겐 사랑이었다. 그 여자의 일기장.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손 안의 모래. 힘을 줄수록 빠져나간다. 그리고 눈, 하얀 눈. 남자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던 날 눈이 많이 내렸다. 몹시도 추운 날이라 눈은 내리자마자 얼었고 며칠이 지나도 녹지 않았다. 여자의 마음도 그랬다. 얼어붙어서 녹지 않았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남자는 말하지 않았으나 여자는 직감으로 알았다.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던 당시 남자는 이별의 후폭풍을 혼자서 견디는 중이었다. 여자는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중에 인정했다. 이기심이었다. 남자가 지나간 사랑을 서둘러 지우고 어서 자신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마음뿐이었다. 욕심을 감추고 친구인 척, 오직 우정인 척 굴었다. 편하게 기대라고 해놓고는 감춰둔 욕심을 들켜버렸다.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 여자가 휘청거리자 남자가 부축을 했다.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놓지 않았다. 남자는 어깨가 굳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여자는 이제 남자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남자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여자는 차마 그를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길에 쌓인 눈을 보며 후회만 했다. 눈과 같구나 싶었다. 손으로 잡으니 이내 사라지고 없었다. 적당히 떨어져서 그냥 곁에 두고 볼 것을 그랬다. 이렇게 후회를 한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든 자신의 욕심이 미웠다.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여자의 마음에는 매일 얼음 같은 눈이 내렸다. 차가운 눈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회사 앞에서 그와 마주쳤다. 당황해서 몸이 굳었는데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인사를 건네고 저녁은 먹었는지 물어본다. 고개를 저었더니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며 남자가 앞장을 섰다. 둘은 같이 걸었다. 눈도 오지 않았는데 여자는 조금 휘청거렸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손과 또 하나의 차가운 손이 만나 금세 따뜻해졌다. 여자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으나 남자는 대답인 듯 말했다. 좋지 않을 때 만난 사이가 되기는 싫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없이 돌아섰는데 그날 이후에 매일매일 마음에 눈이 내리더니 그치질 않아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사랑하기 더 좋은 때란 따로 없다. 그냥 지금이다. 지금 같이 있자. 저녁을 함께 먹고 헤어지는데 남자가 말했다. 내일 보자. 그 사소한 말이 여자는 고맙고도 소중하여 고개를 숙였다. 마음에 다시 눈이 내렸다. 그러나 더는 차갑지 않았다. 소복하고 따뜻해서 마치 크리스마스 같았다. 네가 바보 같아지니 나는 참 좋다. 그 남자의 일기장. 여자를 발에다 주고 오는 길, 남자는 혼자 웃었다.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여자가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랑이란 마음을 들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여자였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들키는 것. 여자와 조금 가까워졌는가 하면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멀어졌는가 하면 어느새 한 발 다가오고, 진전이 되는가 싶으면 여전히 같은 자리라서 좀 어지럽던 날들이었다. 남자는 혼자서 여자의 진심을 궁금해하다가 답도 없는 질문에 홀로 대답하는 상황에 지쳐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당신에게 사랑은 게임인가? 진심이 아니고 게임인 것인가를 질문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황한 것 같았다. 남자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나는 당신의 진심이 보이지 않은 것인가? 당신은 왜 투명해질 수 없는가? 여자가 남자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지나간 일에 관해서 여자는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내 마음이 애매모호할 때는 나를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정확해지니까 나를 떠났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여자는 말했다.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역시나 똑같아서 투명하게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겁난다고 했다. 남자는 여자를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솔직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므로 말했다. 나에게는 다 보여주어도 괜찮다. 다 보여주어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여자는 한참이나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오래된 습관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결 나았다. 자신이 주는 사랑에 대하여 여자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남자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났다. 남들보다 한참이나 느린 속도였지만 남자는 적응했다. 사랑이 있는 한은 어떻게든 적응을 하는 법이다. 하루 종일 그녀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급해지기도 해서 남자는 업무를 조금 늘렸다. 여자와 연애의 속도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바쁘게 사는 것이 버릇이 되어 점점 더 바빠진 것이 문제이긴 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물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내 생각을 하나요? 속내를 감추던 여자였는데 마음이 훤히 보이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남자는 웃었고 대답 대신에 여자를 꼭 안아주었다. 남자에게 안겨서 여자는 오늘 내가 참 바보 같다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말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남자는 여자를 더 깊게 안고 말했다. 네가 바보 같아지니까 나는 참 좋다. 그 여자의 일기장. 여자가 수영을 시작한 것은 사랑을 잊기 위해서였다. 물속의 고요가 마음에 들었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간 듯한 안락함이 좋았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물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었다.
물의 저항이었다. 물이 막아서면 여자는 밀어냈다. 다시 막아서면 또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다.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에는 끝에 다다른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몸짓이 여자에게는 작은 전투와도 같았다. 막아서는 기억, 해치고 나가는 자신, 그 너머의 끝, 그렇게 다 끝나기를 바랬다. 사랑은 바닥났는데 여전히 여자 안에서 출렁이는 미련과 원망과 그리움들. 막아서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는 여자는 그 모두가 소멸되는 사랑의 완전한 끝을 향해 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물을 헤치는 동안 여자는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몸을 맡기는 일이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부를 맡기는 일이었다. 본래 겁이 많은 여자였다. 가족과 자신만을 믿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겁을 먹곤 했다. 믿지 못했으니 사랑이 앞으로 나아갈 리가 없었다. 불신과 이별의 악순환 속에서 여자는 있었는데 물속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뛰어드는 법, 뛰어들고 불안을 잇는 법.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아니 물에게 전부를 맡기는 법. 다음 사랑은 맡기고 해치며 아픔을 씻어낸 뒤에 찾아왔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괜찮다. 정말 괜찮다. 나는 오히려 기쁠 것이라고 남자는 말했다. 시간은 남자가 했던 말이 진심이었음을 또렷이 알게 해주었다. 여자가 바보처럼 구는 날에도 남자는 여전히 여자의 곁에 있었다. 나만 볼 수 있는 모습이겠구나 좋아하면서 웃었다. 하루하루 고마운 것이 늘어갔다. 남자의 넓은 품과 너그러움이 고마워서 여자는 둘을 만나게 해준 모든 것들이 다 소중했다. 급기야는 그녀를 쓰러뜨렸던 나쁜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까지도 고마워졌다. 좋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지나간 아픔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만드는 것. 이기고 나가는 몸짓 너머에 사랑이 있었다. 막아서는 물살을 가르고 막아서는 아픈 기억을 이기고 나아간 곳.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순간에 만나지는 것이었다. 한없이 안아주는 바다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사랑은.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